지난 5년간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특히 22년부터 3년간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이에도 슈드의 배당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주가는 횡보하는데 배당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 결과적으로 현재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진 상황이더라. 슈드의 배당률은 통상 2.5%에서 3% 범위였고요. 그게 딱 2022년부터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3.8%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을 뽑는다면 바로 기준 금리의 인상일 겁니다. 바로 최근만 자세히 보면요. 22년부터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가 최대 5.3%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전체 주식시장이나 성장주들 또한 큰 영향을 피할 수 없었지만 슈드와 같은 배당 성장 ETF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쉽게 보자면 단기채에만 투자해도 위험 없이 5%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인 채권의 매력도 선호도가 높아졌고요. 상대적으로 배당주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나 올라 버리면요. 굳이 리스크를 져야 하나 싶은 거죠. 하지만 뭐다? 이렇게 주가가 눌린 상황에서도 배당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상황에서도 배당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네, 딱 이 차트죠.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이번 차트에서 이미 핵심을 짚어내셨을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제가 주가나 배당금의 스케일을 억지로 조정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배율, 똑같은 스케일의 차트입니다. 자, 코로나 때를 한번 볼까요? 그대로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주가나 배당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터집니다. 파란색, 주가는 분명 많이 떨어지는데 빨간색, 슈드의 실적, 배당은 떨어졌나요? 아니죠. 꾸준히 올랐죠. 펀더멘탈,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의 평가, 가격만 절하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공포로 인해 떨어졌던 가격이 원래 가치를 찾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3년의 횡보장은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진 주가나 배당이나 엎치락 뒤치락 하고요. 또 항상 이렇게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확신하던 투자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기존에 투자했던 종목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배당은 줄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저 이번엔 고금리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시장에서의 평가가 절하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아주 만약에 지금처럼 횡보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올랐으면 어땠을까요? 시장의 평가가 각박하지 않고 잘 올라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횡보 없이 쭉 올랐다면 정말 좋았을까요? 아니죠. 완전 아니죠. 왜냐하면요. 본질적인 가치는 똑같았으니까요. 지금처럼 횡보하는 케이스나 주가가 쭉쭉 올랐을 케이스나 두 케이스 모두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탈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좋은 상품이 있는데 굳이 비싸게 사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간혹 찾아오는 세일 기간이 있다면 슬퍼하면서 놓칠 필요가 있을까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본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번 실제로 계산해서 볼까요?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잘 올랐을 가격으로 사면 이 정도가 되고요. 반대로 지금처럼 세일할 때 사면요. 30%나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주식 수량으로는 거의 600주나 늘어나고요. 배당률은 무려 3.8%입니다. 이걸 실제 배당금으로 환산하면요. 투자 1년차 기준으로 비싸게 사면 250만 원밖에 못 받고요. 지금처럼 할인 받아서 사면 3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꾸준히 이어지면요. 20년차 기준으로 그 차이는 연 400만 원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하는 배당금까지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고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했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잘 노린다면 은퇴를 3년, 4년씩 앞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슈드가 아니더라도요. 좋은 걸 싸게 판다면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주가 배당금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이걸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평가, 그리고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때때로 찾아오는 하락과 횡보는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요. 그렇게 밖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가치가 아니라 가격만 봐요. 그래서 가치를 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기회인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배당의 함정이 있죠.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배당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입니다. 이처럼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프레임을 적용하긴 어렵고요. 하지만 슈드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펀더멘탈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주가는 눌려있더라. 시장은 아직 그걸 반영하지 않았고 금리는 내려갈 조짐이 있더라.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최소한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기준금리가 최대 5.5%를 찍고 현재 4%대까지 내려왔죠. 이러한 기준금리가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내려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몇 가지 숫자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배당 성장은 연 8%를 가정하고요. 배당률이 앞으로 3년에 걸쳐서 2.85% 수준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와 배당이 다시 일치되는 지점이죠. 이러한 상황을 가정한다면 주가 수익률은 무려 연 18%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정했던 배당률은 대부분 제로금리 시절에 해당되는 범위였고요. 여러 변수가 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나리오. 배당률이 3.2% 수준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주가의 수익률은 연 13% 정도로 계산되고요. 다음은 세 번째 시나리오. 현재 배당률 3.7%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계산 공식에 의해서 배당 성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방향성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더 재밌는 케이스도 살펴볼까요? 만약 주가가 더 횡보하거나 심지어 떨어지면 어떨까요?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 케이스인데요. 먼저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횡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배당 성장에 의해서 배당률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최악의 상황, 어려운 기출 문제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요. 기준 금리가 최대 5.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도 슈드가 기록했던 배당률은 최고 3.9%였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러한 리스크와 리턴에 대한 투자자들 각자의 해석이 모두 합쳐진 결과죠. 위아래 편차는 좀 있겠지만 최소한 고금리 상황에 대한 내성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배당률이 최대 4%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주가에 대한 하방이 형성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에서는요. 이거 싸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침이 고이는 케이스죠.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최고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배당은 성장하는데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죠. 하지만 그에 따라 배당률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데요. 아쉽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이렇게나 저평가된 상태를 놔두진 않습니다. 상대적인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올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당률이 올라가기도 어렵고요. 또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도의 배당률이나 지금보다 살짝 낮은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러한 예측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에 따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슈드 3년 동안 횡보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고금리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슈드의 배당, 펀더멘탈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외부적인 원인에 따른 단기적인 하락과 횡보는 결국 기회일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보이는 게 장기 투자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더라. 오래 투자할 종목, 평생 투자할 종목일수록 남들이 집착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면에 집중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 주가라는 건 항상 온갖 이유로 외부의 변수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종목이나 ETF에 따라서 가격이나 가치 산정에 대한 방법들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각자 성장을 확신하고 있는 종목들도 모두 다를 겁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그 종목이 당장 내일 반값에 나온다면 과연 슬퍼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히려 이런 시기마다 입에 침이 고이지 않고 눈에 눈물이 고인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투자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각자 확신할 수 있는 종목, 신봉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고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투자하면요. 갈 곳은 나락밖에 없습니다. 99%가 미쳤다고 욕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갈 수 있어야 1%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제발 하락하고 횡보하길 기도하는 그런 미친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가 되었다면 부디 나가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주식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펀더멘탈입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꾸준한 동적 명상, 운동이고요. 이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괜찮은 ETF 두세 개 투자하고 나가서 운동하고 남 신경 쓰지 말고 즐겁게 살자. 이 세 가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틀이었습니다.